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뭔가요? 네, 딸기 하나에는 200여 개의 씨앗이 박혀 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용인대 명예박사다. 아니 푸틴이 뭘로 명예박사 하기로 땄나요? 꼭 알고 싶으세요? 네, 유도라고 하는데요. 네. 예. 참 이렇게 재미있기는 한데 꼭 알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이런 걸 보고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다 해서 TMI, Too Much Information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TMI와 현대인들의 심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 꼭 알아야 하나 싶은 정보 이런 걸 TMI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네. 안물, 안궁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혹시 안 교수님 물어봤다. 아시나요? 뭐 뭐예요? 안 안물안물이 궁금하다. 뭐예요? 안 물어봤다, 안 궁금하다 네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왜 요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신조어들이 자꾸 나타나는 걸까요? 제 생각에 그런 약자를 쓰는 게 요즘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네. 일종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TM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보 과잉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TMI보다는 정보 과잉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느낌에. 네. 근데 이게 현대인들 자체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잠잘 때까지 보면 수없이 많은 뭡니까? SNS, 스마트폰, 네. 인터넷, TV 뭐 온갖 정보를 우리가 다 수용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정보는 곧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맞아요. 네. 예, 지나치게 너무 많으면 힘들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정보만 우리가 원한다 그거를 취하거나 특정한 정보를 우리가 차단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그 과잉 정보에 관한 부담이라든지 또는 반감 이런 것들도 좀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심리가 참 궁금한데 보통 요즘 아무 말 대잔치다. 네.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봇 뭐 이런 단어들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세한 정보들을 일반적으로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것 관련해서 네. 사실 어느 그 면접 관련된 준비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면접 나온 준비 사이트요. 예. 그 슬로건이 나오는데요. 네. 그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면접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말자.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말자. 예, 사소한 그런 내용들, 세부 내용들을 놓치지 네. 말자. 예. 그러니까 면접할 때 뭘 입어야 되고 어떤 눈맞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도 그렇겠고요. 그렇죠. 하나하나를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사소한 정보를 공유하는 측에서는 사실 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좋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를 제공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면접에 성공했다.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소한- 정보로 얻은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에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 아주 상세한 걸 제공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 한편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한쪽은 나는 별로 저거 알고 싶지 않아. 아까처럼 맞아요. 만약에 뭐 특정하게 무슨 박사인지 꼭 알고 싶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정보화 사회로 가는 하나의 과도기가 아닌가. 어떤 사소한 정보, 과잉 정보 네. 이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정보 과잉 상태, 정보 과부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너무 피곤해. 보기만 해도 피곤해 보입니다. 지금 막 페이스북이며 트위터 다 울리고 있고요. 메일도 막 쌓여 있어요. 예. 이렇게 온종일 너무 많은 이야기들 아니면 너무 많은 메시지들을 받으면 피로함을 느끼게 되죠. 일단 보는 것 자체도 눈 시각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머리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도 부하량이 자꾸 많이 소요가 되니까 힘든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정보 피로 증후군 또는 SNS 피로 증후군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과잉 정보도 부담스럽고 네. 또 어떤 인맥 관리 같은 걸 해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네. 여러 가지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못 고르겠어. 네. 넘치는 정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가치 실종, 결정 장애. 이런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가 넘치면 이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택권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정 장애가 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결정 장애라는 말도 있고 선택 장애라는 말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그 정신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예. 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조어인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분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자신이 그 영역을 잘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지금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시험 볼 때 선택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느 고르기 것을 어렵잖아요. 찍을까요? 이렇게. 3번 보통 찍었어요, 저는. 아, 3번이요? 네. 네. 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려는 반작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 과잉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필요한 가구들만 놔두고는 다 싹 치웠는데요. 예. 요즘도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이사 갈 때 짐을 막 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하나의 반응,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 자체가 미니멀리즘하고 라이프라고 하는 거를 합성한 거잖아요. 예. 일종의 아주 단순하게 살자 이런 건데 사실 집에 있는 물건 자체를 싹 비우고 최소화한 다음에 또는 뭐 때에 따라서 인맥 자체도 싹 정리를 하면 물론 인맥도요. 미니멀 라이프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최소화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수없이 많은 자극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다가 집에 오니까 여백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여백의 미를 느끼면서 아 내가 뭘 좋아하고 자기 자신 좀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편안함을 느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게 이제 미니멀 라이프의 하나의 중요한 뭐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과잉 정보 시대 두 번째 반작용 현상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죠. 단일 메뉴네 하면서 선택이 더 힘들어 단일화 전략 나왔습니다. 짜장면만 파는 집인가 봐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오히려 메뉴를 한두 가지 정도 단순화해서 그 단일 메뉴로 파는 가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옛날에는 그랬죠. 그 가게 가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메뉴가 있으면 먹을 게 가질 수가 많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주력 그 메뉴만 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네. 거죠. 이게 요즘 보면은 기사나 긴 글 같은 밑에도 보면 짧은 뭐 한 줄 요약 또는 세 줄 요약 이런 것들이 달릴 정도로 네. 뭔가 이걸 단순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용어가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큐레이션. 네. 예,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많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종합하고 요약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일종의 큐레이터도 일종의 뭐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큐레이션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정보의 하나가 되잖아요. 네네. 이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보 과잉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취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네.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한 줄, 두 줄 또는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하는 습관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이 우리가 책을 많이 본 다음에 뭔가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두는 것처럼요. 네. 두 번째는 포털 사이트 같은 데도 정보를 무분별하게 그냥 쫙 나열만 할 게 아니라 그중에 어떤 게 좀 더 독자나 또는 뭐 사람들한테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를 좀 선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세 번째는 이 정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그 버릇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의미가 없다면 아무리 세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가기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네. 네,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이것도 TMI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뭐든지 지나치면 부족하니만 못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